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6월 23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 장이 그래도 2달 만에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다들 예전보다는 장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일은 이 샌드메탈 패턴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샌드메탈 사이클 자체가 시장에 대한 강점 사이클을 논하는 자료인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제가 기존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월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상보다는 사실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재 가격적인 거에서 완전히 꼭대기까지는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은 현재 위치상 기존에 보여드렸던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지금은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 월봉의 고점까지도 넘어버리는 봉이 나와 버렸고요. 거기다 아래 꼬리까지 달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거래량이 지금 빠지지 않았다. 이게 보시면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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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거래 네 개 양봉 봉이 다 매수 세력이 강합니다. 근데 매도 봉은 아직 하나밖에 안 나왔죠. 결국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거래량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봉은 쉽게 죽지 않을 거고요. 아마 더 많이 가려고 할 겁니다. 현재 잘 보시면 이때 나왔던 음봉과 이때 나왔던 음봉을 1대1로 비교를 해보시면 이때 음봉은 이만큼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요. 이때 음봉은 또다시 이거랑 봤을 때 1대1로 이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봉은 뭘 돌파하냐 물어보면 결국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까지 갔던 여기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야 차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보여드렸던 이 월 오브 워리라고 하는 이 구간인지 정확히 저도 현재 판가름이 나진 않고 있어요.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패턴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현재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이 데니얼이라고 나와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 월 오브 워리라고 써 있는 이 구간인지 조금 어떤 구간인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구간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 월 오브 워리라고 써 있는 구간은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제 걱정의 벽이라고 합니다. 뭐 단어 그대로예요. 월 자체가 벽이고 또 워리 자체가 걱정하다잖아요. 이 걱정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흔히 말하면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똑같잖아요. 이 구간에서는요,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제가 기존에는 이거를 하나, 둘, 셋의 산으로 봤고, 비트코인으로 보더라도 이제 하나, 둘, 셋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격정의 벽에 해당하는 워리어 벽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투심이 묻어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투심은 사실상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뜻풀이 그대로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는 매도했고 매수한 사람보다는 매도한 사람이 많고요. 특정 섹터들은 바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매도자가 없어서요. 근데 한편으로는 경제 흐름은 분명히 나빠요. 근데 시장은 또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장 상승의 신호탄이 뭐 코스피 코스닥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숏에 베팅한 투자자분들한테는 갑자기 롱이 나오면 숏 커버링이 나오는 사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월 오브 워리라고 해서 걱정의 벽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구간 중에서 이 구간에서 현재 더 올라가면 진짜 상승이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찍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니얼이라고 하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지금 벌써 왔다. 라고 해서 현재 구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현재 비트코인 구간이 이 데니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차트를 제가 갖고 보긴 했는데 이 구간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은 바로 이렇게 위로 슈팅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1대1 비율로 나와야 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지금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그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군데의 공통점이 비록 나올지언정 이 두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을 주느냐 아니면 주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또 하나가 이 구간에서도 결국 조정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현재 구간이 정말 지금의 마지막 반등 구간이라고 하면 현재 조정 구간에서 제가 절대 주지 않는 자리가 이제부터는 여기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가격적인 면에서는 3,600만 원, 이 아래는 아예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현재 3,900만 원과 3,600만 원 사이 이 부근은 앞으로 분할 매수의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 더 사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3,600만 원은 그럼 내가 스탑을 칠 수 있는 로스의 구간인 거죠. 스탑 로스 구간으로 이렇게 잡고 손절을 거시고 들어가면 이게 정말 1, 2, 3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구간인 만약에 이게 어버전 구간에 들어가는 거라면 이 어버전 구간에 들어가는 거라면 조정을 엄청나게 심하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이 조정 구간이 깊이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을 가고 이 조정의 깊이가 이 기존의 패닉이 나왔던 이 구간과 봤을 때 가격적으로 보면 이 원화 차트로 보면 셋 나오고 조정이 나왔던 이 깊이 있죠. 여기까지도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준점으로 잡아드리는 게 3,600만 원을 3,600, 3,500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결국 스탑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거래량이 터진 걸 봤을 때 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매수 매도로 들어가시는 게 한 번은 내가 베팅을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잃더라도 의미 있게 잃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의미 있게 잃더라도 가치 있게 잃다가 지금 구간인 것 같고요. 기존처럼 뭐 무지성 매매 아니면 누가 뭐 그레이스케일이 들어온다니까 산다 아니면 뭐 옆집 아줌마 들어오니까 산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뜻깊게 그래도 내 기준점을 잡고 들어간다 하면 이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매적인 거에서 내 진입 근거는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적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비트코인 캐시는 사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요. 와, 이 봉이 좀 심상치 않은 봉인 이유가 지금 이 나왔던 차트 있죠. 이 차트를 제가 보여주고 싶은 차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를 비트스탬프 차트로 봤을 때 이 과거에 나왔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을 월봉으로 잘 보시면요.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상승장이 나온다고 하면 7월까지는 갈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이 나왔던 마지막 피날레 봉 있죠. 여기에 마지막 봉이 제가 7월까지 오르고 8월 이후로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차트. 이렇게도 근거를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베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한 번 더 7월에 베팅을 해봐서 상승하고 먹고 그 다음 이제 하락으로 가서 차트가 쓰리바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월봉으로 보면요.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쓰리바닥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차트로 보면 하나, 그리고 여기 둘, 그리고 여기에서 셋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이슈로 인해서 하나, 둘, 차트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상승으로 턴을 하는 이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쓰리바닥이 나왔다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게 보세요. 반등. 이게 지금 주봉상 반등이 온 거거든요. 근데 아까 월봉이 더 크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셋에서 마지막에도 음봉 때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 윗꼬리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음봉으로 강하게 내리꽂아서 여기서 차트를 다시 만들면 쓰리바닥 찍고 다시 턴하기 위해서 이 장대 음봉만큼의 1대1 비율이 나와야 하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트가 2024년도엔 또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제 재료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죠? 재료. 반감기라는 재료는 분명히 훌륭한 재료예요. 근데 과연 이 단순히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게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인가를 물어보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싸움은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 UN 그리고 EU 다 있어요. 미국 있죠. 중국 있죠. 이 싸움은요. 그 뒤에 있는 백업 그라운드가 누구냐의 싸움이 나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요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요.
토니 블랭크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에 만들었는데 이 상석에 앉아있다는 게 좀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뭐 다음날 바이든이 그 독재자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지금 이 급격한 화해 분위기 자체가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슈 중에 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왜 이렇게까지 두 나라가 급격한 화해 모드를 갈고 있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바이든은요. 슬슬 내년에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러면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나라 경제가 개박살 났습니다. 예. 수출과 부동산은 완전 맛이 갔고요. 청년 실업률은 말도 못하고 거의 20%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명 중에 1명은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정도로 나라 경제가 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 국가들하고도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무역 흑자 안 되지, 내수로만 시장 돌리지,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제가 봤을 때 화해를 하고 싶은 건 서로가 알지만 계속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현재 이게 서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무대가 펼쳐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급격한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이라는 이슈,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지금 안 좋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간의 화해 모드는 결국 그 앞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요즘 최대 이슈가 뭐냐면 공격, 총공세 들어갔다는 얘기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뭐 감히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은 판가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남한과 북한이 싸웠을 때 최종적으로는 휴전을 하면서 끊겼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 휴전을 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 러시아는 그들이 침범한 영토에 대해서 자존심상 그거를 또 가져오고 싶어 할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본인들이 원래부터 정책하고 있었던 영토에 대해서 다시 찾아오고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두 나라의 지원이 끊기거나 국제적인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를 갈 수 있느냐를 보면 결국 중국과 미국의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특히 내년 대선이 있는 미국의 이걸 봤을 때 재료는 제가 봤을 땐 반감기라는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그 반감기라는 이슈에 불을 붙이는 거는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느 정도의 모드가 보여지면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다시피 시장은 전쟁이 났을 때 바로 반영을 했고요. 전쟁이 또 종식이 되면 또 암호화폐만큼 돈이 들어올 만한 수단이 굉장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 돈이 들어온다는 개념보다는 이 이슈가 전체적으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반감기와 이슈가 맞아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바닥 자체를 아예 깰 수 있는 봉이 나오느냐는 과연 이 금리라는 이슈, 뭐 오늘도 파월이 2번 이상이 더 남았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네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을 섣부리 못해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또 기대치가 껴버려가지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니까 얘네가 계속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뭐다?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주는 거예요. 우리 싸울 거야? 니네 가만히 안 있지는 우리 싸울 거야? 이러면서도 사실은 싸울 생각이 없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멘트를 저는 날릴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만약 올라가는 상황이 올라오게 되면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급격한 단기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최종적으로 진짜 이슈는 인하하는 시점에 폭락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7월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하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알트들 잡아드렸던 게 주봉. 지금 유튜브 댓글 보니까 메탈로 많이 드셨다는 분들 많고요. 지금 메탈도 보시면 주봉의 기점 보시면 반등을 한 걸 보면요. 보이시죠? 지금 직전 주봉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1770원이었거든요. 근데 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고 어제 촬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거였다는 거죠. 메탈은 잡을 만한 했었던 거고요. 상승폭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비트코인 SEV도 지금 주봉상으로 음봉이 양봉으로 전환을 했죠. 이런 애들은 제가 이제 뭘 하라고 했죠? 다음 뽕 있죠? 제가 이제 6월 23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생성되는 26일의 봉은요. 상승뽕일 수도 있지만 조정뽕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월봉이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찬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장대 양봉 뒤에 음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저점을 쉽게 깨기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말하죠. 2분의 1 지점에서 최대한 가까워질수록 매수를 해야 안전한 리스크니까 지금 사기보다는 다음 조정에서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그래도 7월에 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 그래도 수익을 좀 챙겨가는 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 이번 주의 전략은 주봉이 양봉인 애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최대한 리스크가 적게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음봉인 애들은 이번 주에 양봉을 띄울 거니까 다음 주에 이제 조정봉에서 매수를 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트레이딩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끝나갑니다, 여러분. 6월도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 6개월 봉은 끝이 납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개월 봉은 나머지 시간을 감아 올리는 데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을 갔었고요. 그 다음 이만큼을 말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월부터 생각나는 내년 1월까지의 봉은 아까 말한 대로 윗꼬리를 달고 아래 나머지 시간은 음봉으로 맞이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내년 2024년도에 생성되는 반감기까지도 무시하고 음봉으로 5파를 마무리하는 봉으로 점점 음봉으로 이 장대양봉을 꺾어 내려오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근데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전제로는 여기를 깨기까지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봉을 좀 대응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갔던 봉이 이제 여기까지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내에서 매매는 다음 주 중으로 기회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생각되는 봉은 이제 그 다음 봉에서 보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5파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에 남겨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그것도 아니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리플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플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너무 FM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독 눌러주시면 좀 재미난 얘기로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매수 매도에 있어서 너무 맹신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댓글 보시면서도 그냥 뭐 이진환 믿고 풀매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진짜 이런 분들 매매 안 하시길 바래요. 저도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니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시장을 누가 알겠어요?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개 유튜버에만 믿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서 뭐 이런 사람의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치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